안녕하세요. 왓츠원의 써니입니다. 네, 프랑스는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 중 하나죠. 샴페인이 생산되는 샹파뉴, 피노누아 품종의 레드와인과 샤르도네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 부르고뉴, 또 깊고 진한 풍미를 지닌 론 지역의 레드와인들까지 와인 산지도 엄청 다양한데요. 그중 특히 보르도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 품종, 와인 스타일, 등급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르도로 와인 투어를 가볼까요? 보르도의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흐르고 중심부에는 지롱드라는 큰 강이 가로지르는데요. 보르도라는 이름 자체도 물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산지인 메동 역시 물 가운데, 미디오 아쿠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죠? 실제로 보르도는 1년 내내 잦은 비가 내리는 습한 해양성 기후인데요. 포도에 곰팡이가 쓸 위험이 큰 지역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포도의 성장기인 여름 동안 건조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기도 하지만 봄철 설이나 우박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어느 산지보다도 빈티지가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서양을 흐르는 온난한 멕시코 만류와 해풍을 막아주는 소나무 숲 등이 이 포도가 잘 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지롱드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연안인 좌안과 오른쪽에 우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좌안에는 메독과 그라브라는 지역이 있고 그라브 지역 내에는 소테른이라는 세계적인 스위트 와인 산지도 있습니다. 우안에는 리브른시 주변으로 생테밀리온과 포무롤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레드와인 산지도 있는데요. 이 사이에 위치한 엉트르 두메르 지역은 프랑스어로 두 바다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는 저가 와인이 생산되고 많은 양, 대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소비됩니다. 보르도의 토양은 주로 자갈, 진흙, 석회암,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안의 토양은 자갈 함량이 높아서 굵은 잎자들 사이로 배수가 잘 되고요. 빛과 열을 반사하는 따뜻한 성질을 지닙니다. 이곳에서는 껍질이 두꺼워서 익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까베르네 소비뇽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라죠. 반면에 물을 잘 머금는 차가운 성질의 진흙과 석회암 베이스의 토양을 지닌 우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익는 메를로가 익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좌안인 메독의 와인은 대부분 까베르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만들어서 타닌이 많고 파워풀한 특징을 갖는 반면에 우안의 포무로 지역의 와인은 메를로를 주로 사용해서 과일 풍미가 드러나고 부드럽고 또 매끈하게 느껴지는 편이죠. 이렇게 보르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주요 품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와인 스타일이나 등급 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르도의 가장 유명한 레드와인 산지인 메독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뿌띠베르도, 말베, 까르메네르 등의 품종을 블렌딩해서 복합적인 맛이 나는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이 품종들을 섞어서 와인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죠. 와인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이 블렌딩을 유행처럼 따르고 있죠. 메독이라는 큰 지역은 다시 메독과 오메독으로 나뉘는데요. 북쪽에 위치한 메독은 지대가 낮아서 낮다는 뜻을 지닌 바를 붙여서 바메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 라벨에는 낮다는 뜻인 바는 생략하고 메독이라고만 적죠. 아무래도 상품에 낮다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이 와인의 가치도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메독 와인은 보통 장기 숙성이 필요하진 않고 편하게 마시는 좀 저가대의 와인을 생산하는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독 와인들은 보통 오메독에서 생산되는데요. 오메독은 보다 높은 지대로 오라는 말 역시 하이, 높은을 뜻하죠. 실제 레이블에도 오메독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됩니다. 오메독에는 유명한 마을인 생테스테프, 뽀이약, 생줄리앙, 마고, 생포, 생마가 있죠. 각 마을별로 때로와의 차이가 있어서 미세하게 다른 특징의 와인이 생산되는데요. 대체로 생테스테프의 와인은 강하고 투박한 타닌, 높은 산도로 인해서 장기 숙성을 요하는 스타일이고요. 뽀이약은 섬세한 타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풀바디한 와인입니다. 둘 다 역시 장기 숙성 후에 더 매력적인 와인이죠. 또 와인의 향과 맛이 잘 농축되어 있고 미디움에서 풀바디에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생줄리앙과 우아하고 실크같이 매끄러운 질감을 지닌 마고 지역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매독 지역에는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약 60여 개의 와인이 이에 포함됩니다. 와인 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라피트 로칠드, 라뚜르, 무똥 로칠드, 마고, 오브리용 등이 이 그랑크리 클라스의 1등급 와인들이죠. 샤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샤또는 생략하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5개의 1등급 와인 중에 무려 3개가 생산되는 뽀이약은 최고의 마을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한에 위치한 생떼밀리옹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산지인데요. 풍경도 굉장히 멋있어서 보르도 와이너리 투어를 가시게 되면 보통 이 지역부터 가시게 될 겁니다.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을 중심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혼합한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독의 레드 와인들보다 더 빠르게 숙성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린 빈티지의 와인도 접근이 쉽고 농축된 과일향과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죠. 생떼밀리옹 북쪽으로는 4개의 위성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각 지역의 이름 뒤에는 모두 다 무슨 생떼밀리옹이라고 생떼밀리옹이 붙어요. 그래서 와인 라벨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릭삭 생떼밀리옹, 몽타뉴 생떼밀리옹 같은 이름들이죠. 생떼밀리옹 와인의 등급은 크게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와 그랑크리 클라세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매독 지역의 등급은 1855년에 만들어진 후에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적이 없는데요. 이와는 달리 생떼밀리옹 와인 등급은 약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왔고요. 최근 2022년 마지막으로 변경됐죠. 14개의 와인이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2개의 최상급 와인은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 등급으로 불립니다. 마치 A약정 같은 느낌이죠. 원래 A등급에는 오존, 슈발블랑, 안젤루스와 파비가 속했었는데요. 심사의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빠진 와이너리들이 생겨나면서 현재는 피작과 파비만이 A등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의 그랑크리 클라스에는 약 71개의 와인이 포함됩니다. 간혹 생떼밀리옹 와인 라벨에 그랑크리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는 등급에 속하는 와인입니다 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르도의 주요 와인 산지 중 가장 작은 포무로르 토양은 점토가 주를 이루는데요. 주품종인 메를로에 보조품종인 까베르네 프랑을 사용하는 레드와인만을 생산합니다. 메를로의 특징을 잘 살려낸 레드와인은 굉장히 부드럽고 풍부한 맛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무롤의 연간 와인 생산량은 약 4에서 500만 병 정도로 꽤 작은 규모의 산지인데요. 공식적인 등급제도는 없지만 대부분 가격대가 높은 고품질의 와인이죠. 대부분 포무롤이라고 라벨에 적혀 있으면 최소 5만 원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에는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도시로의 와인 운송이 어려워서 매독 지역보다 늦게 알려졌지만 보르도의 가장 고가 와인인 페트리스와 르펜 같은 독보적인 와인이 생산이 되죠. 그 외에도 라플레르, 라콩세영트 같은 와인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무롤 지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라랑드 포무롤 지역은 포무롤 지역보다는 그 면적이나 생산량이 조금 더 크고 와인은 더 심플하지만 가격도 보다 저렴해서 포무롤 지역의 대체제로 추천합니다. 매독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그라브는 프랑스어로 자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자갈이 많은 토양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화이트와인 산지로도 그라브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르도 최고의 화이트와인 산지인 빼상레오냥과 세계적인 디저트 와인인 기브 와인을 생산하는 소테른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라브 와인의 품종은 매독과 동일한데요. 화이트와인과 스위트와인은 세미용, 소비뇽 블랑, 미스카드를 혼합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레드와인의 생산량이 더 높은 편이죠. 고급 화이트와인이 생산되는 페상레오냥 지역의 화이트와인들은 굉장히 신선하지만 진하고 감귤 자문 꽃과 같은 향 그리고 강한 미네랄도 느껴집니다. 숙성될수록 매력적인 와인으로 변신하는 편인데요. 정말 한 10년 정도 지난 빈티지를 먹었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굴과 마시는 와인으로 한국에서도 샤블리가 유명하지만 사실 보르도 현지에서는 굴과 함께 이 그라브 지역의 화이트 와인을 즐기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잘 어울립니다.
레드와인만 등급을 받은 보르도의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그라브의 등급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도 함께 포함되는데요. 약 16개의 와인이 등급에 속하고 각 와인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랑크리 클라세드 그라브 같은 용어를 라벨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라브의 최고급 와인인 오브리용은 이 그라브 등급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메독 지역의 1등급 와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화이트와 레드와인 모두 생산되는 샤또 까르보니유와 도멘드 슈발리에가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테른 지역에는 주변에 흐르는 시롱강과 가롱강의 온도차 때문에 가을에 굉장히 짙은 안개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포도에 피는 곰팡이의 영향을 받아서 꿀처럼 진하고 달콤한 맛의 기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산지입니다. 최소 알코올 도수 13도 이상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기부 와인만 소테른이라는 지역명을 라벨에 적을 수 있고요. 기부 와인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만큼 생산 조건이 까다롭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희소성으로 인해서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곰팡이, 즉 기부병이 잘 발생하지 않은 애에는 보르도라는 지역 이름만 붙은 일반적인 드라이 화이트 와인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소테른과 인접한 바르삭 마을의 기부 와인 역시 유명하죠. 네, 소테른과 바르삭 지역의 기부 와인만 포함되는 등급이 있는데요. 역시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프리미에 크리, 수페리에르, 프리미에 크리, 두지엔 크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고 등급인 프리미에 크리 수페리에르에는 소테른을 대표하는 와인이 있죠. 네, 디캠이라는 단 하나의 와인이 존재합니다. 11개의 프리미에 크리 중에는 기로, 시드로, 리에세, 쿠테 등의 와인이 가장 유명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샤또 기로가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쿠테도 좋고요. 디캠이 보통 80에서 100만 원 선에 판매가 된다면 이 프리미에 크리 와인들은 아직 10만 원대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보르도 와인이 한층 더 쉽고 좀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르도 와인 마실 때나 아니면 궁금할 때 이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각 지역별로 더 상세한 내용을 준비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왓츠원의 써니였습니다.